안녕하세요. 연금톡톡 연금부자 양승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금에 대한 모든 지식 연금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금에 세금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각 개인연금별로 나오는 세금이 다 다릅니다.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각 연금별 나오는 세금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서 중요한 연금 관련 세금 정보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세금에 대해 질문드리면 국민연금은 안 나오고 개인연금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입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 타는 돈이 내가 낸 원금인지 수익인지 또 원금 중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원금인지 아니면 안 받은 원금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보험, 흔히들 얘기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공시율형, 변액형, 최저보증형 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기본적으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 보면서 각 연금별로 어떤 세금을 내는 건지,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보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수령액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대, 근로,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 합산과세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나입자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소득공제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 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 나입한 부분은 세금을 소득공제해서 환급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해줬다는 얘기는 세금을 돌려줬다, 즉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막 국민연금을 개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꽤 많은 기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도 나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2년 이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2002년 이후에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다 받은 사람들, 2002년 이후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다 받으신 분들은 세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물론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공제 안 받으신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세금을 안 냅니다. 제가 일전에 이와 관련해서 세금 경정 청구하는 방법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부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꽤나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350만 원 이하에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 초과 금액도 꽤 많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세율을 계산해 보면 거의 안 내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내시는 분도 내봐야 5%, 보통은 연금액의 5% 이내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의 세금은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세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연금들은 합산과세 합니다. 하지만 이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퇴직 금액과 근속 기간을 감안해서 퇴직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 공제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분연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연으로 나누어 연으로 올려주는 그런 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퇴직소득 금액이 1억이고 근속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면 근속연수 공제를 먼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4천만 원이 되어서 공제 후 퇴직소득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를 계산하면 3,600만 원, 환산급여 공제 2,400만 원을 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120만 원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산출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 원 뿐입니다. 일일이 공식을 적용해 설명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1억을 퇴직금을 받더라도 1.1% 만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기업 오래 사시는 분 중에는 퇴직금이 3억씩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하시고 3억의 퇴직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계산해보면 공제를 적용하고 산출되는 세액은 986만 원 정도입니다. 3.3%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이 내야의 세금은 얼마 안 되는 세금에서 30%나 공제를 또 해줍니다. 3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퇴직금도 세금은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IRP로 연금을 나눠서 받으면 인출 한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게 됩니다. 즉 30%가 할인된 금액에 세금을 내면 되고요. 그 한도가 넘어서 수령을 원하시면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은 원래 내기로 한 세금 있잖아요. 원래 내기로 한 30%가 할인 안 된 세금, 그러니까 100%를 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 한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근속기간이 짧은데 연봉이 높아서 퇴직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대기업 임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퇴직소득세율이 한 20-3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외에 근속연수가 긴 많은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상담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개인연금, 세제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 개인연금의 세금편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